국민노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하디슈의 이한솔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인해 산업계의 피해가 1조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의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산업계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가 동난 주유소가 나타나는 등 기름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화주단체들은 3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자동차 사료 등 주요 산업 곳곳에서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철강업계입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철강업체들은 물류 차질로 전날까지 60만 톤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면서 약 7,8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석유화학업계에서는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이후 28일부터 하루 평균 출하량 7만 4천 톤 가운데 30% 수준만 반출 중입니다. 이에 따라 매일 68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현재 누적 1,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각 공장별로 언제 공정들을 가동 중지해야 하는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가동률이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가동률을 더 줄이는 건 한계가 있어 공장을 다 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유업계의 피해도 급속히 확산하면서 기름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저유소에서 주유소로 석유 제품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운전기사의 화물연대 가입률은 전국 평균 70%에 이릅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조합원 가입률이 90%에 달합니다. 대한석유협회는 거래처별로 사전 주문이나 재고 비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사업이 장기화하면 석유 제품 수급 차질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도권 등 일부 주유소에서는 이미 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2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휘발유가 품절된 주유소가 22개소, 경유 품절이 1개소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15개소, 경기 3개소, 인천 2개소, 충남 3개소 등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한 주유소입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탱크로리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률이 높고 탱크 저장 용량 대비 판매량도 더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고 부족 현상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이 더 장기화하면 기름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기름 대란 우려는 아직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주유소별로 재고가 떨어지는 곳은 있지만 정유사별로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에 우선 공급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요소수 사태처럼 아예 기름을 구하지 못하는 기름 대란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이날 오전 8시까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41개 업체에서 70여 건의 애로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과 해외 바이어 거래선 단절이 3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물류비 증가 20건, 원 부자재 반입 차질로 생산 중단 16건, 공장 항만 반출입 차질로 인한 물품 폐기 2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며 2차 협상마저 결렬되었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운송 거부 시멘트 화물차 기사 350여 명에게 명령서가 송달됐습니다. 정부는 명령서 송달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법적 절차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2차 교섭 역시 40분 만에 결렬되면서 사업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입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여 운송 거부 화물차 기사 350여 명에게 명령서를 교부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기사 2,500여 명 중 14%인 350명에 대해 먼저 집단 운송 거부를 한 것으로 특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국토부는 전날 시멘트 운송업체 201곳 중 66곳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중 15곳은 운송사가 19곳에선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도 운송업체 현장 조사를 벌였기 때문에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멘트 업체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돼야 합니다. 운송업체들은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들의 신상정보 파악부터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 파업의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멘트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압박에도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반헌법적이라며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출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시멘트에 이어 필요시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된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2차 교섭을 가졌지만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양측은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또 이날 교섭은 지난 첫 번째 교섭과 달리 다음 만남을 정하지도 않은 채 끝났습니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 시간을 끄는 명분벌기용 형식적 만남은 의미가 없다며 추가적 대화가 불필요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아디슈의 이한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